일간이 예. 은간이 사람이 그렇게 된다. 아니 재성은 그러니까 재성의 속성이 그런 거죠. 제 속성이 기세, 음기는 기세가 오면 펼칠 만큼 펼쳐버리고 세력을 잃으면 최대한 위축할 수 있는 신축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현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뭐 경일주 같으면 신일주 같으면 을편제를 쓴다. 그럼 여름, 봄, 여름에 확 땡겼다가 신유술 해자축에 다시 확 위축됐다가 이게 그 양상이 아주 그 6대 6으로 많이 드러나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럼 지금 예. 지금 중간에 경일주에 예. 갑이 재성을 쓸 때 예. 지금 지금 병하고 갑은 지금 거의 상극으로 지금 이게 형태가 가잖아요, 그죠? 예, 예. 아, 네. 그럴 때 현재성이 자기에게 만약 현재성이 좋은데 그러면 자기 일주로서는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예. 그걸 지금 경하고 갑하고 지금 재성이라고 하면 재성은 좋은데 자기 입주는 안 좋고 예. 자기는 좋은데 지금 재성이 안 좋다는 것이 해석을 예. 어떤 식으로 이걸 그리는 하십니까? 그게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요 흐름에서 자, 이 팔자의 식신은 임수잖아요, 그죠? 식신이나 상관은 수기가 될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재성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목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관성은 화기가 될 것이고, 그죠? 자, 요래 놓고 표를 만들어 보면은 그 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팔자 구조 따라서 뭐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이런데, 이 도표를 만들 줄 알면 뭐 사실은 해석의 반은 끝났다 보면 되거든요. 자, 식신의 흐름. 자, 임수장생. 신에서부터, 그죠?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이렇게 가고, 예. 그치? 그 다음에 재성은 여기서부터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장생, 목욕, 관대. 이렇게 가고. 관성은 여기서 임묘되고, 해자축을 지나서 임묘진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벼슬에 있다. 그럼 관의 운세를 흐름을 읽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죠? 자기가 제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요때부터 제조가 서서히 일어나거나 수하가 늘어날 것인데, 현금 유동성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언제부터 이때 뿌려놓은 것에 대한 대가가 오느냐? 해년, 자년, 축년을 지나면서부터 현금 유동성이 발생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다음 주부터 안 오는 거 아이가? 설마 사주 보는 게 저렇게 간단할까요?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이 뭘 쓰느냐만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있죠. 그대로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뭐예요? 경이 여기서는 비겁이 세력을 얻고 있죠. 비경급제가 여기서 제일 세력이 있잖아요. 제왕지, 록지, 제왕지. 그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뭔가 만들어가면서 계속 분탈당하면서 뭔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계속 일구어지고 있구나.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림으로 이제 빨리 이게 도표 이렇게 5개 그래프가 빨리 돌아가는데 다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습관만 안 됐다. 그래서 자꾸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그런 거죠. 예. 저럴 경우에 일간이 뭐 경이든 뭐 갑이든 간에 네. 자기한테 일단 천간이나 지지 있는 재성이고 재성 관성이 제일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면 요 팔자에서 가불이 다 있다. 경일주에서 편제도 있고 정제도 있다. 네. 그러면 해년을 만나서 해자축 갈 때 이놈은 굉장히 위축되죠. 을은 요 시기에 위축. 오히려 요거는 장생, 그죠? 그러면 이런 거죠. 사업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금들은 잘 이제부터 돌기 시작을 하고, 임대로 오는 고정 수익들은 이때부터 뭔가 세입자가 애매기기 시작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요즘 애매길 거고, 이 사업하는 일은 계속 순환이 될 것이다. 그래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예. 재성하고 관성하고 어떤 실효성이 거꾸로 돌아가는데 예. 관성을 예를 들어 손님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예. 손님은 절대양지에 가 있고 예. 관성은 뭐 생지에 와 있고 이런 식이 되니까
그 형태는 원래 이제 우리가 관을 손님으로도 해석을 하는데, 원래 자기 팔자에서 식상이 있어서 그걸 계속 화면을 계속 넣는데, 그때 관은 뭘로 쓰느냐면은, 이때 꼭 그것을 손님으로만 잡는 게 아니고, 팔자 내에서 주로 관을 갖다가 접객 사업 중심이라고 보거든요. 접객 사업 중심. 그 다음에 식상은 뭐냐면, 제조 중심이고, 생산 중심이고. 그래서 원래 식신을 쓰는 사람도 요거 식신이 있다면 요것만 잘 순환이 돼도 잘 되는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 적객 사업 중심이라면은 관의 흐름 따라서 그런 요동을 좀 거칠 수가 있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쓰느냐, 적객 중심이냐, 제조 중심이냐. 적객 사업은 이런 거죠. 아무나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많이 하는데 직접 제조를 안 하는 거라. 우리 호프집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제조한 게 아니라 통만 갖다 놔놓고 손님 오면 호프 따라다 주고 조금 안주 좀 얹어주면, 그렇게 하면은 손님들이 뭐 하나 더 주소, 주소 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적객 사업 중심으로서, 그렇죠. 일종의 서비스업 계통이다 보면 되고, 제조 생산하고 내가 만들고 하는 거는 요 중심으로 보면 되고. 그렇죠. 재성은 주로 유통 중심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 그래서 요런 식 형태로 해서 갑일주부터 해가지고 한번 표를 좀 만들어 보세요. 갑일주는 재성이 무 다르고 기 다르고, 그죠? 쭉 해가지고 을, 병, 정, 무기경신해갖고 표를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손님 오면 빨리 갑일주 제껴. 그 다음에 올해 축년에는 해묘음이 있으면은 뭐가 변동이 많다더라. 딱 걸리면 그대로 읽어줘도 된다니까요.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옛날에 온천장 가면은 거북이 할아버지라고 있었어요. 거북이 할아버지. 압니까? 거북이 철학관 압니까? 거북이 철학관 할아버지가 내가 만날 때가 80인가 했는데 철학관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법대를 나왔어요.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공직에 있다가 서울법대 나왔으면 뭔가 격은 갖춰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찾아갔는데 이제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는 거래. 좀 유명했거든요. 온천장에서. 자기가 이제 고위공직으로 있다가 일본에 출장을 가는데 일본 사람이 책을 선물로 주더래요. 무슨 일본 책을. 그걸 꽂아놓고 내 있다가 40몇 살에 자기가 몸이 되게 아프더라네. 그래서 그걸 때려치우고 놀면서 할 일이 그런 사람들 책 보는 게 일이니까 그걸 해석을 싹 해봤는데 자기 산 게 한치도 안 틀리고 다 맞더라네. 그게. 그래, 이야, 이상한 게 있다 해가지고 역학 공부를 했는데 이제 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든지 배운 거를 지금 이런 형태로 책 이만큼 그래갖고 자기가 이론에 있는 것은 모두 우리가 컴퓨터 이렇게 막 짜듯이 다 짜놨는데 그거 훔쳐 올라다가 그런데 하도 해놓으니까 이제 이걸 만들어가지고 표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뭐부터 했냐면은 동네 아줌마들 여름에 정자나무 아래 모여갖고 수다 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맨날 가갖고 그래서 보면서 봐줬는데 그게 이제 잘 맞다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는 거라. 그래가지고 차린 게 거북이 철학과이라고 온천장에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거의 90이 다 돼갖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옆에다 토끼 철학관을 차리려고 했는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안 됐는데 그렇게 표를 만들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샘 말씀이 뭐냐면 이것도 있다 이거. 자꾸 보니까 다야 붙다 이러면서 저절로 해야지 부더라 이러면서 오면은 그러면 이 좋은 게 뭐냐 다음에 누가 오든 뭘 오든 고정성이 있으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내용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3년 뒤에 와서 봐도 똑같이 적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표 만드는 건 이제 부지런해야 하는데 누가 부지런한 분이 만들면은 싹 좀 나눠주시든지 이래 하시고요. 돌아가는 방식은 아시겠죠? 저것이 결국은 뭐냐면 팔자 내에 있느냐. 이미 그 팔자 내에 있다면 재근이 무력한 사람들은 뭐가 오면 훼손이 쉽게 된다. 그죠? 그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 연습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하는 게.
어른이잖아요. 50대, 예. 60대 어른들인데. 예. 그러면 제가는 쇠약지로 하고 예. 인수는 착 올라오잖아요. 예. 또 어른들이 공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 처신하는 방법은. 공부를 처신할 방법이냐. 참 질문이 애매한데. 아니, 대관이 떨어지고, 예. 이제, 인수가 비교만 올라오잖아요. 예, 예. 안 들어가니까. 예. 그럴 때, 재적인 활동을 못 하잖아요. 예, 예. 드러내놓고는 할 수가 없다. 예. 그럴 때 이제 재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해석을 좀. 인성이 왕성이 장성기 오면 아프죠. 예. 식신이 묶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 인성운이나 이런 게 왔다. 그러면은 인성은 식상에 반대잖아요. 그죠? 식신상관을 묶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인성의 형태로 재물을 지킨다든지 그 활동을 분야를 그렇게 정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인 같으면 뭐 건물에 뭐 내가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돈을 묶어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게 지켜진다는 거거든요. 인성운에도 안 쉬고 설쳐서 돈을 만들라니까 이게 탈이 꼭 난단 말이죠. 원래는.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인성운에 인성이 세력을 잃어버릴 때, 그죠? 경일주 같으면 언제가 해자축, 그 신유술 요런 때, 그죠? 원래 그 우리가 토기가 세력을 잃어가는 때잖아요. 그죠? 비견급제 왕성할 때. 꼭 이럴 때 거꾸로 보면 경이 신을 만나, 록을 만나, 지 뜻을 한번 펼쳐보려고 많이 설친다고요. 해당자가 있는 것 같다. 그죠? 그런데 비견급제가 딱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땅에다 파묻어 놓는다든지 딱 묶어놔버리면 되는데 사람은 유일하게 뭐냐면은 쉬지 않고 벌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은 원래 밤도 만들어 놓고 낮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끝까지 돈을 벌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인성운에 지켜지는 사람 중에서 임대업하고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또. 임대사, 뭐, 모텔업, 여관업, 목욕탕, PC방, 게임방.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탈이 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게 억수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임대업이라도 자기 자본이 다 들어간 경우는 없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자기 자본의 비율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뭐예요? 뭐 40-40%만 투자하고 나머지 60%는 대출이잖아요, 대출. 이 현금 유동성 때문에 인성운에 팍팍 쓰러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자기 자본 비율이 충분히 안정권에 있다. 그러면 조금 깝깝할 수는 있는데 무난하게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요 임대업일 때 이 사람 거냐, 은행 거냐 구분할 줄 아는 그게 또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핵심적인 것 같아. 양, 그죠? 배가 불러오는 거다. 예. 그래서 비겁이 양지에 있으면 이복 형제가 있거나 형제들이 온순선량하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스스로 연구해 보세요. 맞다 안 맞다 하지 말고. 이거 김동아 쌤이 제일 제 거 잘 베껴 써먹는데 자, 요런 것도 아주 어떤 책에서 내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실제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쭉 해봤거든요. 이 실제로 써먹는 거니까 귀를 번쩍 띄우고 들어보세요. 응이 정묘 신해. 자, 요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발산의 그 크기가 굉장히 큰 겁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그죠? 자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오행적으로 화기잖아요, 그죠? 이 화를 가지고 팔자 내에 있는 화기를 가지고 형제수를 살려보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되게 조우가 치우치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다 그 형제의 수가 딱 맞게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인중에 병화 있죠? 그죠? 요 놈이 인을 땡겨오죠? 육합. 육합자는 표명과 이명이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중에 병화가 하나 있죠? 자, 병신합수 하면서 병을 땡겨오죠? 자, 묘가 술을 땡겨오죠? 술 중에 정화 있죠? 다시, 그렇죠. 인중에 병화 있고, 다시 병화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의 형제는 몇 명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살려버리면 그대로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우에서 완전히 한랭하거나 조습하거나 이렇게 건하지 않는다면 이 개수로 딱 맞아요. 그러면 형제 수 맞춰갖고 뭐 할 거냐. 이게 생각의 발상인데, 이렇게네,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이 팔자를 가지고, 자, 병화, 형제간이 다 이면에 숨어 있죠, 여기. 묘지에 있고, 병지에 있고, 병지에 있고. 그러므로 6형제는, 5형제는 별 볼 일 없고, 이 사람 빼고, 한 사람은 그래도 인중의 병화로 장생지위에 앉아 있으니, 이 사람은 그래도, 뭔가 조직이라든지 뭔가 범에 가까운. 근데 인과 해가 합을 하면 주로 화공이거든요, 화공. 인의 한목은 화공하고 인연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화공 회사에 있는 사람이다. 또는 교육이거나 건설일 것이다. 그죠? 범의 속성을 따라서. 그러니까 실제 화공 회사에 다녀야 되라니까요. 이거 한번 연습 삼아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나도 손님 왔는데 되게 할 말 없잖아요. 그러면 삼형제네 이러면은 어머야 그런 것도 아세요? 라는데 아무 쓸모는 없고 현실에서는 다만 이제 그냥 시간 때우려고 이렇게 뭐 할 말도 없고 할 때는 이제 그런 걸 써먹는데, 이것의 확장이 뭐 어디서 이렇게 힌트가 오느냐면, 예를 들어 요게 수일주다 이럴 때 요게 관이잖아요. 재성. 그 재성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봤을 때 요 놈이 편재니까 부모 자리에 있죠. 아버지가 그러하다 해도 되거든요. 확장해서 자꾸 연구해보라고 제가 지금 던져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신을 보고, 예를 들어 요도 뭐 신이 하나 더 있다. 아버지가 철을 둘 두었다. 이렇게 확장 해석을 한다는 거죠. 병이 볼 때 짝을 2개 짓잖아요. 이놈을 기준으로도 삼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 잘 연구해보세요. 신을 지금 병을 보는 이유가 뭐, 지금 어떻게. 아, 요거 육합이에요, 육합. 요거는 천간합. 병과 신이 한 몸이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갑기합,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계, 그죠? 합.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지에는 인해합, 묘술합,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이걸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사주 해석을 할 때 어떤 고전서에 어느 걸 보면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경도 필요 없어. 저러함으로 아버지가 첩을 두었고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박수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번에는 막 그 다음에 그래서 뭐냐면 그죠. 비견이 있으면, 비견이 양지에 있으면 이복 형제가 있거나 형제들이 온순 선량하다. 세력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대부분 저런 형태도 저 양지나 이면에서 땡겨온 것들이기 때문에 타양 객지 멀리 가 있거나, 그렇죠. 그런 형제라는 거죠. 저런 식으로 해석한 것 중에 또 재밌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창세음 팔자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병호의 신축의 경인의 정해. 그죠. 이렇게 보면 경이 볼 때, 그죠. 요 땡겨보면, 인, 해, 자, 오미, 병이 신. 그죠. 요렇게 봤을 때, 축 중에 신금하고, 원래 둘, 셋, 넷,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삼형제인데, 모친한테 물어보면 그런 경우 형제수 안 맞죠? 죽거나 지었다니까. 실제로
확인해 보세요. 그런 걸 자꾸 확인해 보면 저 아저씨가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금방 확인되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형제 중에, 그죠? 한 명은 인성 위에 앉아 있고, 그죠? 한 명은 숨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본인 있고, 요렇게 딱 그 형제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 거를 이래 보면은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신해, 경인, 신해, 임진. 내 사주도 똑바로 못 쓴다. 임진, 경인, 김묘. 보면 경 하나, 신 하나. 그죠? 진 중에 뭐가 있느냐면 여기 유 있잖아요. 유. 이면. 그죠? 그래 탁탁탁 땡겨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식구 많으신 분들 오늘 형제 거 갖고 싹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뭐를 하고 있고 그 속성 있죠. 오행적 속성이든 육신적 속성이든 그런 걸 자꾸 대조해보면 기똥차다 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보면. 모든 사주에 다 저렇게 형제수가 나옵니까 정확히? 나와요. 그런데 이제 되게 조우가 허물어진 경우는 나도 해보니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한겨울에 한겨울 밤에 났다. 그럼 팔자에 불이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 안 맞대요. 내가 해보니까. 네. 그 연구 발전에서 왜 안 맞는가 연구를 한번 해보이소. 저는 자꾸 해보니까 딱, 이거는 정확히 들어맞는다, 안 맞는다가 이게 감으로 오는데 더 정확한 기준점을 아직은 못 세웠어요, 제가. 형제들이 온순 선량하다. 식신이 양재되면 가축, 사육, 세균, 효소 배양,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한다. 보우제. 뭐 별다른 의미는 없고, 장생지. 그 실제로 장생지들이 보면 제일 세력이 강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본다는 거죠. 그 장생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경이 해를 봤을 때 간목이 있는 것처럼 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주 첩경 몇 페이지 보면 간목 이렇게 맹자가 어떻게 쓰더라? 간목 맹아 해가지고 하여튼 이래 나오는 게 있는데 그 구절이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보면 마치 갑이 있는 것처럼 봐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장생지에서 올라온 것들 특히 그 강하다 이래 보고 이것 때문에 또 재밌는 거를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개운법인데 개운법 한 번씩 다 해보세요. 이게 그 개운법인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큰 돈이 막 말리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편제의 장생띠와 잠자리를 하루 하고 나면 반드시 돈이 생긴다. 2주 안에 돈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경일주 같으면 편제가 갑이니까 돼지띠하고 그죠? 이게 의미 있습니다. 이게 괜히 하는 농담은 아니고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룸사롱 가서 민증 깔아 해갖고 무슨 띠 탁 찾아가지고 그 손목이라도 잡고 온나 그러면 운이 좋다 이라 하거든요. 편제의 장생띠. 이거 다 실험해 보시고 다음에 그 저한테 보고서를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생기더라 그러면서. 예. 그 술집 아가씨들은 또 띠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사쿠라일 수 있으니까 이게 민증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번 반에는 진짜로 저쪽에 2005년도에 있던 분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계속 해봤대요. 진짜 2주 안에 꼭 돈이 생기더랍니다. 그러니까 혹시 요즘 돈 많이 그 비밀리에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접유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계시면 뒤에 한번 써먹을 일이 있을 겁니다. 피 말리는 사업가들 있잖아요. 현금이 안 돈다. 어쩌면 좋겠느냐 할 때 한번 해보라 하면은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좋게 보는 거죠. 특히 이제 팔자 해석할 때,
인이 요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인을 갑으로 봐가지고 장생지를 옆에 둔 것처럼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제일 공통적인 게 기후일주들이 옆에 요 자가 있든 요 자가 있든 여기 자가 있든 다 사이즈가 커요. 해보면 공식이에요, 공식. 한번 관찰해 보세요. 수화를 많이 두거나 그 규모가 크다니까 전부 다. 한의원을 해도 개인 한의원 간호사 한두 명 두는 게 아니고 종합처럼 이렇게 막 한다니까요. 그게 왜? 신금은 자에서 장생하잖아요. 그죠? 뿌리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 일종의 반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개념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재성의 그 장생지를 가지고 있다 자체가 큰 부자의 인자다 이거죠. 이미. 그 다음에 관의 장생지는 영예스러운 직위, 남자는 현명한 자녀, 여자는 훌륭한 남편. 식신의 장생지가 있으면 의식주가 풍족, 풍성, 가업이 번창한다. 인성이 장생지가 있으면 문필로서 이름을 얻는다. 다 뭐 의미적으로는 다 좋게 해놨죠, 그죠? 네. 부모의 혜택, 그 다음에 시에 있으면 귀자 놓고 말년 발복, 가업의 번성이 있다. 네. 대충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